한국은 가계기업 정부 부채가 2020년 242에서 지금 현재 251%로 증가했습니다. 선진국들이 320에서 260%대로 GDP 대비 부채가 줄어든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은 되려 더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채 관련한 관리가 안 되었다라고 봐야죠.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과 지금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채가 더 늘어났다라는 현실이 앞으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걸 충분히 해석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총부채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전세자금도 부채에 포함을 시키고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마냥 원하는 대로 풀어주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5억 이상 주택에도 대출이 가능하게끔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 주택에 대한 대출도 덩달아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집살이 대출 안 해주고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가상금리를 올리고 대출 받기 어려운 이제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부동산 관련한 시장도 되게 차갑게 얼어붙겠죠.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부동산은 싸게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뭐 잘 모르는 혹은 이 개소리하기 좋아하는 재테크업자 놈들이 하는 얘기가 집값이 25억인데 싸게 한 19억에 내려오면 팔리는데 싸게 팔아가지고 빚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어렵게 생각하냐 이렇게 개소리 합니다. 근데 네가 팔아봐라 미친놈아. 주식은 손절매가 됩니다. 내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시세가 내려가서 8만원이 8만원에 팔면 팔립니다. 손해를 보지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안 팔립니다. 호가가 올라온 거지 실제 거래가가 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20억짜리 집인데 10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10억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 10억 주고 사지만 집을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근데 대출이 한도가 그만큼 안 나오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놈들이 개소리로 떠들어대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로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는데 그 집 15억에 16억에 팔면 되잖아. 그래도 한 5, 6억 오른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낮춘들 가격이 낮아진들 거래가 잘 안 된다라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물량들이 왜 그렇게 경매로 나오겠습니까? 금매까지 했는데 가격 낮췄는데도 안 나가니까는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8만 2천 건이다, 8만 5천 건이다. 좀 지나면 10만 건, 12만 건 계속 경매 물량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안 팔려서 금매로 안 나가서 경매로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감안한 이 사고나 판단을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요 이게 꼬이는 거죠. 이 엉뚱하게 결정 내리고 엉뚱하게 판단하다 보면 이제 자신이 망가지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잘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석을 잘못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참 정부의 부채가, 가계의 부채가, 기업의 부채가 한국은 계속 늘어났다라는 건 이미 상황이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최악인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희망차고 뭐가 그렇게 돈 벌 기회가 많겠냐라는 겁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독서 모임 하면 부자가 된답니까?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에 1000만원 벌 생각하라는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하루로 계산하고 시간당 계산하고 분당 계산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개소리를 나불대는 년놈들도 있더라고요. 미친 년놈들입니다. 그 계산해서 뭐합니까? 내가 뭐 한 달에 1000만원 벌고 싶다고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 그게 됩니까? 생각만 한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행동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하고 발공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다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거라고 머릿속으로 세뇌하고 계속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죠. 뭐 100번 얘기하면 100만 번 얘기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100만 번 얘기하면 그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그걸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행동할 거라 그러고 온갖 개소리를 떠들어낸 놈들이 많습니다.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계속 얘기한다고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내 행동으로 옮겨질지 안 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꾼들 보십시오. 대기업의 재벌들, 총수들 보십시오. 말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뭐 사회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개쓰레기죠. 막말하고 쌍욕하고 가면을 쓰고 살더라는 겁니다. 되게 글을 싸고 대단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상당수가 가면이고 가짜더라. 그걸 구분해 낼 줄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시대에 대출을 더 낸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중단 사태와 대출을 축소하고 가상금리를 물리고 되게 찬바람이 부는 시대다. 찬바람이 불 때는 옷깃을 여미고 옷을 두둑히 입어서 지금의 이 비바람, 이 냉혹한 추위를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봄날이 돼서 그때 나와서 외출하고 뭐 여행 갈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돈 쓸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든 좀 돈을 좀 아껴서 내실을 챙기고 삶을 좀 대비할 궁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냥 괜찮은 것처럼 마음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기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좀 잘 궁리해야겠죠. 잘 다듬어 나가야겠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되고 좀 냉정함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좀 궁리해야죠. 그냥 되는 게 있겠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도 굳게 먹어야 되고 좀 더 대비 대응해야 되고 잘 살 생각을 해야죠. 차근차근 차분히 우리네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지를 궁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인정하고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